안녕하세요. 책 넘어 사는 이야기 하민입니다. 살다 보면 종종 우리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주도권을 잃은 상황에 놓입니다. 천재지변, 전염병, 외환위기 같은 이 큰 사건이 아니래도 일상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내 능력 밖에서 일어나죠. 누구는 심하게 흔들리면서 좌절하고 자신을 잃고 무너지는가 하면 누구는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팁니다. 사인님은 전자와 후자 어느 쪽에 해당되세요? 오늘은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는 힘, 확신에 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보통 확신이라고 하면 굳은 마음, 꿋꿋한 신념 정도로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확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독일의 과학 저널리스트인 율리 슈나베리 쓴 확신은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가 합니다. 저자인 율리 슈나벨은 확신을 허구의 희망에 휩싸이는 대신 상황의 본질을 똑바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정의합니다. 지금의 예를 들어보자면 개인적인 위생수칙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나는 너무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신이 다 보살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손도 자주 씻고 마스크도 꼭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했으니 다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태도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이성적인 시각과 판단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용기자,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뷰카 시대라고 부릅니다. 변동성이 심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면서도 모호한 특징을 가졌다고 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통제권의 밖에 있는 이 외부의 게임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사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말로 사회적인 성공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요. 이게 변수가 워낙 많죠. 역전도 심하고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될 것 같다 했는데 뜻밖의 일이 생겨서 일이 엎어지는 경험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허니 목을 쭉 빼고 이 내 통제권 밖의 일들에만 계속 집착하다 보면 짜증나고 좌절하고 불만스러워지기 쉽다는 겁니다. 또 쓸데없이 용쓰느라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진짜 역량은 쪼그라들게 됩니다. 대신 스스로 통제권을 가진 이 내적인 이너게임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중요시하고 있는 건 뭔지,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선시하라는 거죠. 그래야 일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심신의 안정과 만족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러다가 세상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고민만 하면서 허송세월 하지 말고 매 순간 내 재능과 노력을 완전히 쏟아부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실수하면 다음에 안 그러면 되고 큰 거 배웠다 생각하면 되지. 수고했어. 그래,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 이런 자세야말로 다른 사람의 평가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고 혹여라도 일이 잘못됐을 때 멘탈이 무너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밖에서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고 견디는 힘을 키우는 이너게임은 5단계를 통해서 개발됩니다. 1단계, 감정 내보내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큰일을 겪을 때 이를 악물고 속으로 꾹 참자를 미덕으로 삼고 지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당하고 적절하게 신체 표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쓰레기통을 가볍게 차든 이 못난이 인형을 한 대 주먹으로 치든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욕을 하든 무언가 부정적인 감정을 조금씩 내보내야지만 한 번에 터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꾹꾹 눌렀던 이 감정의 뚝이 터지면 인성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살짝살짝 아주 조금씩 이 감정적인 하수를 흘려보내야지만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똥 밟았네 하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서요, 참 이 표현 절묘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가볍게 나 재수 없었다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 작게 나한테 닥친 상황을 줄여서 부정적인 걸 인정을 해버리고 나면
나는 어떻게 이렇게 처절한 운명을 갖고 태어났을까 하는 이 운명의 희생자가 되거나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안 돼. 하늘은 나를 버렸어. 하면서 이 무력감에 빠지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이 상황이 바로 내 스승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서의 2단계에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빼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되죠.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쳐다보고 또 다른 의미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요즘 SNS에는 집에 있다 보니 좋은 점을 찾아서 올리는 이 캠페인이 유행인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겠죠. 모든 힘든 경험은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합니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소화하면서 배움이나 지혜를 얻어낼 수 있겠죠. 4단계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겁니다. 당장 떠오르는 몇 개 대신에 다양하고 폭넓은 해결법들을 동원해 보는 게 핵심입니다. 보통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은 이 극단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이런저런 해결책들을 이 노트에 메모를 해가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5단계는 결정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해결책으로 보이는 선택지를 택하고는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물론 그 당시의 결정이 베스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어진 정보 안에서 진심 어린 결정을 했다면 크게 후회되시지는 않을 겁니다. 더 나은 해결책이 떠오르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되지 하는 이 심리적인 여유감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 1, 2단계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막연한 상황에 처하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은 접어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하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꾹꾹 눌러놨던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가 불쑥불쑥 고개를 들면서 마음을 흔들거나 뒤집어 버리는 경우 꽤 되거든요. 꿋꿋하게 버티는 이 확신을 만들어주는 이너게임은 막연하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이 자기 기만이나 정신승리와는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너게임은 구체적으로 자기 감정을 살펴보고 조절하는 훈련이 될 뿐더러 경험을 통한 해안도 얻을 수 있고 회복 탄력성도 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험난한 경험을 통해서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어떻게도 결코 무너지지 않아 하는 영혼의 면역 체계를 갖추는 일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본성의 원칙만 따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끈질긴 동물이니까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습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빨간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제게 가장 큰 응원입니다. 고맙습니다.